국회에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여기에서 이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공적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다룹니다. 네, 국회 연금특위가 있었죠. 이 연금특위에는 또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는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그러한 근로자, 사용자, 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을 구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개혁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한 뒤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1차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요. 이 가운데 인구 비례에 맞춰서 500명을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선정된 사람을 통해서 과연 이 공적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개혁 방향을 지금 만들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것도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소득 하위 70%에 주는 이 기초연금 제도. 과거에는 노인 빈곤이 심각했지만 이제는 자산과 소득을 갖춘 세대가 노인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도 2014년 6조 9천억에서 올해는 24조 4천억의 예산이 수반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월 29일까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걷어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사인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도 검토를 합니다. 네, 노인들이 또한 점점 부유해지고 있어서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65세 이상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일정 자산을 갖춘 사람도 기초연금을 타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100% 확대를 해서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은 40%로 축소할 것인가. 네, 이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다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었었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큼 타갈 거냐, 이 소득 대체율, 그리고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 거냐, 또 가입 연령은 몇 세부터 할 것이며 또 수급 연령은 몇 세부터 조정할 것이냐, 이런 모수 개혁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이 구조개혁도 여기에서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국회 공적연금 공론화위원회 이 기초연금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기초연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1월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국민연금 먼저, 기초연금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개혁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개혁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요, 2014년 도입됐죠. 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이 기초연금 제도인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출범 때부터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금액은 2014년 20만 원에서 올해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안에서 40만 원을 맞추겠다. 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2014년에서 지금 2024년으로 오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 1호는 70%만 주어서는 문제가 있다. 100% 확대해서 공정성,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잘 사는 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이걸 줄 필요가 있느냐? 네,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70% 지급하던 것을 과연 줄일 수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세 가지 방향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힐 것인가 이것이 매우 궁금한데요. 우리 오른쪽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를 보기만 해도요. 네, 점차 이 기초연금의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0%면은 이제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시대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방향이 잡히게 될지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이러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할지가 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회 공적연금 공론화위에서 기초연금을 다루는데, 네, 그러나 연금특위에서의 이 공론화위원회는요, 이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서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이 핵심인데요. 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초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매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623만 9천 명이 22조 6천억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약 700만 명에게 24조 4천억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서 돌려주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서 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또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면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액이 오르면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지적도 문제점이었었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에 펴낸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는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평균 수급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의 평균은요, 지금 4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됐어도 60만 원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20% 우리가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54만 원 정도가 되니까 누가 국민연금을 이 수십 년간 납부하겠느냐.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제안에 보면은요, 예산정책처는 재정의 부담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줄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안을 제시를 또 했었고요. 이 상대적으로 이 기초연금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적은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을 거기에 두텁게 지급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로 대상자를 변경해서 매년 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지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OECD에서는요, 2022년 보고서에서는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이 노인 이 연령층에 쓰는 공적연금에 대한 이러한 추가 지출 이 GDP 대비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100%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데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여기 주장되는 것들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이 기초연금의
방향, 이 설문조사나 이 문답조사 또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여기에서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여론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면접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방향을 잡겠다는 건데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